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 배웠듯이 자바스크립트에는 8가지 기본 자료형이 있으며 크게 원시 타입과 비원시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원시 타입으로 분류되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형 자료 중 객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비원시 타입 자료형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샌드박스로 넘어와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객체 생성자를 사용해 만드는 방법입니다. 펄슨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객체 생성자를 통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펄슨 객체를 출력해보면 오른쪽 콘솔 탭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중괄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중괄호를 이용한 객체 리터럴 방식입니다. 동일한 펄슨 객체를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리터럴 방식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객체 리터럴을 통해 생성된 펄슨 객체를 출력해보면 동일하게 중괄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객체의 프로퍼티, 즉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는 객체의 중괄호 내부에 들어갈 데이터로 키와 밸류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펄슨이라는 이름의 객체 안에 프로퍼티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는 클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키 값을, 오른쪽에는 밸류 값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펄슨 객체 안에 이름과 나이의 정보를 담는 name, age라는 프로퍼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이렇게 작성된 name, 홍길동, age 20을 우리는 객체의 프로퍼티 혹은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객체에는 프로퍼티를 몇 개를 넣어도 밸류 값으로 어떠한 자료형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객체의 값을 찾을 때에는 키 값을 통해 찾기 때문에 프로퍼티의 키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 값에 한번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에는 문자열, undefined, 숫자형, 함수 등 어떠한 자료형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객체 프로퍼티의 키값들은 항상 고유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키와 밸류쌍으로 이루어진 객체의 프로퍼티를 꺼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이라는 객체의 이름, 나이, 애완동물의 정보를 담는 프로퍼티들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이라는 객체의 이름, 나이, 애완동물의 정보를 담는 프로퍼티들을 저장해 보았습니다. 작성된 펄슨 객체의 값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에는 점표기법과 괄호표기법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점표기법을 이용해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표기법은 말 그대로 점을 이용해 객체의 값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객체의 이름 뒤에 점을 찍고 객체 프로퍼티의 키 값을 작성하면 키의 값에 해당하는 밸류의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점표기법을 이용해 펄슨 객체 내부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의 값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객체의 이름 뒤에 키 값을 적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의 이름인 펄슨을 작성하고 그 다음 점을 찍고 키값을 작성하게 되면 작성된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오른쪽 콘솔 탭에 알맞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꺼내는 2번째 방법은 괄호표기법입니다. 괄호표기법은 객체의 이름 뒤에 점 대신 대괄호를 열어 대괄호 안에 키값을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괄호표기법을 이용해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대괄호를 열고
키값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대괄호 안에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들이 알맞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 표기법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 문자열임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꺼낼 때에는 전표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객체의 키값이 고정적이지 않고 키값을 특정 함수의 매개 변수가 결정한다거나 값이 계속 바뀌는 동적인 경우에는 괄호 표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객체의 키값을 매개 변수가 결정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객체 아래에 getValue라는 함수를 함수 표현식인 화살표형 함수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getValue. 함수의 이름을 작성할 때에도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이렇게 getValue처럼 카멜 표기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getValue 함수를 화살표형 함수로 생성한 다음 매개 변수의 키값을 받고 person 객체의 키값에 해당하는 person 객체의 프로퍼티 밸류 값을 출력하는 함수로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객체와 함수를 생성하고 호이스팅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getValue 함수의 호출문을 가장 아래쪽에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person 객체의 프로퍼티 키값 중 name이라는 키값을 인수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getValue 함수의 인수로 person 객체의 프로퍼티의 키값인 name을 넘겨주게 되면 출력 결과 name에 해당하는 홍길동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괄호 표기법은 이렇게 객체의 키값을 특정 함수의 매개 변수가 결정하는 상황 혹은 키값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지금까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동일한 person 객체에 전화번호와 키에 대한 정보가 담긴 프로퍼티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에도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표기법, 괄호표기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는 전표기법으로, 키에 대한 정보는 괄호표기법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son이라는 객체의 이름을 작성해주고 전표기법으로 전화번호의 정보가 담긴 프로퍼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키에 대한 정보는 괄호표기법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오른쪽 콘솔 탭에 해당 버튼을 눌러서 콘솔 탭을 한번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 person 객체에 새로운 프로퍼티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는 새로운 프로퍼티들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person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 값들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프로퍼티의 값 수정 또한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와 동일하게 전표기법과 괄호표기법을 이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age의 값을 25로, pet의 값을 dog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의 수정 또한 마찬가지로 객체의 이름을 적고 수정할 키값을 작성해 준 다음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pet의 값은 dog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 age의 값은 25로, pet의 값은 dog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에서는 person 객체를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생성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const로 선언되어 있는 상수는 중간에 값을 변경할 수 없고 let으로 선언된 변수는 중간에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배웠었지만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수정할 때에는 상수로 선언된 객체의 프로퍼티 값도 변경 가능합니다. 상수로 선언된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t이라는 키워드 대신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오른쪽 콘솔 탭에 age는 25, pet은 dog로 값이 알맞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수의 값은 변경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왜 const로 선언된 객체 프로퍼티의 값 변경은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수정하는 것이 person 객체 자체를 수정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체는 생성될 때 고유한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 펄슨 객체의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것은 이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로 선언하더라도 프로퍼티의 값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까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값은 pet, 밸류의 값은 도그인 프로퍼티가 저장된 펄슨 객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 객체의 pet의 값을 도그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펄슨이라는 객체 자체에 새로운 프로퍼티를 저장하려 한다면 이것은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므로 펄슨은 읽기 전용이라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객체를 콘스트로 선언하더라도 에러 없이 값이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삭제할 때에는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삭제하려는 프로퍼티의 값을 전표기법과 괄호표기법으로 작성한 다음 맨 앞에 delete라는 키워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delete라는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 객체의 이름을 적고 원하는 키 값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age의 값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 펄슨 객체에는 name 홍길동이라는 프로퍼티만 남고 나머지 프로퍼티들은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프로퍼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에는 숫자형, 문자형, 그리고 함수 등 어떤 자료형을 넣어도 상관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객체 프로퍼티의 값이 함수일 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펄슨 객체 안에 키 값이 프린트이고 밸류 값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함수인 프로퍼티를 추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키 값이 프린트이고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객체 이름 뒤에 함수 값이 할당되어 있는 키 값을 적고 호출해주면 됩니다. 프린트의 밸류 값으로 저장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고 이번엔 괄호 표기법으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2번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프로퍼티의 값이 함수일 경우에 이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 메서드는 객체 내부의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펄슨 객체의 프린트 메서드에서 펄슨 객체 프로퍼티 값 중 한 가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펄슨 객체의 프린트 메서드에서 키 값이 name인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출력해 보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프린트 함수의 console.log 값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역다운표를 사용하고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 뒤에 키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객체의 메서드에서는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자신이 속해 있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 this.name의 값이 펄슨 객체의 name에 해당하는 값이 할당되어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를 생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화살표형 함수가 아닌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함수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프린트 메서드를 화살표형 함수로 변경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펑션 키워드로 선언한 메서드는 이 this라는 키워드가 제대로 자신이 속한 객체를 가리키지만 화살표형 함수는 자신이 속한 객체를 가리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객체는 객체 생성자와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고 객체의 중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객체의 프로퍼티 혹은 객체의 속성이라고 하며 객체의 프로퍼티는 키와 밸류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체 프로퍼티의 키 값은 고유해야 하지만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 값들은 어떠한 자료형으로 작성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만약 객체 프로퍼티의 값이 함수로 생성되게 된다면 이를 메서드라고 부르고 메서드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선언해야 하며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비원시 타입 자료형 객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의 비원시 타입 자료형인 배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